안녕하세요. 23살 한희주입니다. 25살 강동형이라고 합니다. 부경대학교 재학 중인 23살 김미지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현재 저를 행복하게 하는 것은 저희 강아지 또야랑 저희 가족과 보내는 시간. 남자친구가 이제 2주 뒤에 전역을 하거든요. 자격증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좋은 결과를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현재 저를 불행하게 하는 거는 토익 점수가 생각대로 나오지 않아서 좀 불행한 것 같아요. 사실 학점이 조금 많이 모자라요. 자격증도 따야 되고 동아리 활동, 대외 활동도 해야 되고요. 할 일이 너무 많으니까 제가 이거를 좀 감당하기 힘들어서 많이 힘든 것 같아요, 지금. 제가 7살 때 저희 이모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제가 갖고 싶은 건 다 사주고 제가 사진 찍히는 걸 좋아하니까 이모가 늘 카메라를 들고 다니면서 저를 찍어주셨거든요. 그리고 TV에 이모가 한 번씩 나오면 이모처럼 되고 싶다라는 생각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모가 이제 결혼식을 하루 앞두고 교통사고로 돌아가셨거든요. 저는 그때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걸 몰랐는데 할머니께서 그냥 이모가 미국으로 출장을 갔다라고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모가 이제 저를 보러 오지도 않고 이제 이모의 물건들이 집에 쌓이는 걸 보면서 이제 이모가 더 이상 나를 보러 오지 않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랑 이제 앞으로 평생 볼 수 없다는 생각이 점점 들면서 그때 저를 좀 불행하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는 남들과의 비교를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성격이나 인간관계 뿐만 아니라 그냥 외적인 것들, 비교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비교했던 것 같아요. 성적이 나오면 내가 저번보다 몇 점이 올랐고 등수가 몇 등이 올랐다가 아니라 쟤는 나보다 몇 점이 더 높지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더 심해지니까 수업 시간에는 그냥 앉아있으면서 주변 친구들이랑도 끊임없이 비교하면서 점점 이게 고통스러워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꾀병을 부리고 학교를 안 가는 일도 잦았는데 저는 이때가 생각이 나는 것 같습니다. 제가 16살 때는 좋은 모습만 보이려고 좀 포장된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다가갈 때가 많았거든요. 근데 그때 저한테 허물 없이 다가와준 한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는 저한테 좀 아무런 스스럼 없이 다가오더라고요. 그리고 자기의 속사정이나 아니면 집안 이야기들 다 저한테 해주면서 저한테 굉장히 의지했던 친구인데, 저도 천천히 그 친구한테 제 이야기를 털어놓았고, 그러면서 비교하던 제 모습도 점점 사라지고 스스로에 대한 자존감도 찾았던 시기가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부모님이나 친척들 그리고 어른들께서 저한테 너 꿈이 뭐야? 너 대학교 무슨 과 가고 싶은데? 라는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그냥 어물쩍 넘어가곤 했는데 이제 반 친구들이 하나 둘씩 전문적인 직업을 갖고 싶어 하는 것을 보면서 점점 제 자신이 이상해지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제가 좋아하는 것도 없고 제가 잘하는 것도 아직 못 찾았는데 자꾸 그런 시선들이 저한테는 무섭게 다가오기도 했고, 원서 접수 하루 전날 그때 제가 무슨 대학을 가고 싶은지 못 쓰고 있으니까 저희 담임 선생님께서 교무실로 불러서 저를 크게 혼냈던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처음으로 미술학원을 가고 싶다라고 제가 스스로 말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 전에는 부모님께서 가시라고 하는 단과학원이나 조금 공부 위주로 다녔다면, 이번에는 처음으로 제가 부모님한테 미술학원을 다니고 싶다 말해서 그렇게 미술학원을 가게 됐는데, 뭔가 그때 당시에 설렜던 기분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제가 다니고 싶었고 미술학원을 가게 되었고, 그 다음에 가서 많은 친구들을 사귀기도 했고, 그랬던 점이 정말 즐거웠던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이 되니까 이제 입시 미술이라는 거를 조금 시작하게 됐어요. 제가 그리고 싶었던 그림이랑은 조금 거리감이 크게 있었죠. 틀에 박힌 그림, 이렇게 그려야 한다는 방식이 있는 그림을 그렸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그림 그리는 게 조금 싫어지기도 했고, 이렇게 해야만 대학에 갈 수 있고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방식이 저에게 있어서는 크게 스트레스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20살이 돼서 대학에 진학에 결국에는 성공을 하게 됐습니다. 사실 입시 미술을 하면서 부모님께서 대학교 가면 하고 싶은 거 해라, 진짜 그 말 한마디를 믿고 대학교를 가서 정말 제 하고 싶은 거를 다 해봤습니다.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림도 제가 그리고 싶은 그림을 그려보고 작곡도 해보고 조각, 옷도 만들어보고 일단 도전하고 봤던 기억이 납니다. 인터넷 찾아서 어떻게 코드가 뭔지, 멜로디는 어떻게 비는지도 찾아보고, 모르는 사람한테 아, 여기 혹시 노래 좀 불러주실 수 있을까요? 랩을 불러주실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무작정 얘기도 해보고 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저에게 있었고, 그때 느낀 성취감은 그 어느 때보다 컸습니다. 그게 돈이 되든 안 되든. 이제 군대를 전역하고 나서 무작정 유럽으로 떠났던 기억이 있습니다. 뭐 당시에 아무것도 없이 유럽에 갔는데 정말 다양하게 많은 경험을 했어요. 노숙도 해보고 노숙자들만 주는 밥도 챙겨 먹어보고 그렇게 지냈는데, 제가 그때 당시에 홈스테이라고 가정집에서 머물렀었는데, 어머니 혼자서 아이 셋을 키우는 그런 집이었는데, 제가 어머니한테 어떤 일을 하시는지 여쭤봤는데 음식 서빙 하시는 일을 한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속으로는 되게 힘들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집에 와서 보니 아이들과 함께 선텐도 즐기시고 마당에서 텐트 치고 놀기도 하고 같이 축구도 보러 가고 친구를 초대해서 같이 머리를 자르기도 하고, 이제 그런 모습을 보면서 되게 행복해 보였어요. 정말로. 제가 그때 한 가지 느낀 게 있는데, 일이랑 행복이랑은 조금 별개구나. 내가 어머니께서 서빙 일을 한다고 하셨을 때 아, 힘들겠다라는 생각 자체가 부끄러워졌던 것 같습니다. 제가 사실은 중학교 때는 공부를 되게 잘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고등학교를 가도 나는 이만큼 잘할 거야 하는 자신감이 있었어요. 그런데 고등학교 가서 모의고사라는 거를 처음 쳐보고 생각보다 성적이 되게 안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스스로도 되게 실망을 했어요, 저는. 근데 저희 학교가 모의고사 성적을 1등부터 20등까지 애들 사진까지 붙여서 그거를 복도마다 액자로 걸어놨단 말이에요. 제가 뭐 모의고사를 잘 치면 20등 안에 들었는데 그 다음 시험을 치면 거기 20등 안에 못 들고, 이걸 저만 아는 게 아니라 정말 전교생이 다 보고 모든 선생님들이 그걸 다 보시는 거예요. 스스로도 스트레스를 받는데 거기다가 다른 사람들이 보는 눈까지 제가 신경을 쓰게 되니까 그게 정말 너무 스트레스였어요. 줄을 세워서 경쟁을 시킨다는 것 자체가 그 나이에 이기기 힘들 정도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었어요. 아무래도 고3 때는 누구나 입시 스트레스를 겪잖아요. 저도 당연히 입시 스트레스를 겪었고 또 대학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도 되게 컸어요. 그런데 거기에 또 안 좋은 일들은 겹친다는 게, 하필 또 부모님께서 그 당시에 사이가 되게 안 좋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학교에서는 공부로 스트레스를 받고 또 집에 가면 부모님들께서 싸우시는 시간도 많고 내가 의지할 수 있는 곳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3 때는 내가 온전히 쉴 수 있는 공간도 없다고 생각했고, 또 오빠가 있는데 오빠가 군대에 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연락이 아예 안 되는 상황이었으니까 가정사에 대한 그런 힘든 점을 내가 토로할 곳도 없고 딱 온전히 내가 의지할 사람도 없다고 그때는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되게 스스로 많이 외로워하고 힘든 감정을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이제 대학교 2학년이 되면 전공을 배우게 되잖아요. 그런데 막상 전공을 배워보니까 제가 생각한 내용이랑은 진짜 거리가 너무 먼 거예요. 그래서 난 분명히 원하는 대학교에 원하는 학과에 들어왔는데도 내가 생각한 대학 생활이 아니었고, 그리고 나는 분명히 노력을 이만큼을 했는데 결과는 정말 이만큼도 안 나오는 수준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게 너무 짜증이 났어요. 내가 한 만큼이 안 나오니까. 현재는 되게 삶에 대한 만족도가 엄청 높아요.
제가 전과를 해서 이제 전공 공부한 것도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거에 대해서 배우고 내가 이만큼의 노력을 한 만큼 또 좋은 결과가 나오니까 되게 뿌듯함도 크고 그런 것 같아요. 이제 24살이 되니 저에게 책임감이라는 게 조금 생기더라고요. 해야 하는 것들이 많이 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 스스로 생각을 하게 됐죠. 이제 해야 할 일과 하고 싶은 일을 구분지어서 하는 게 어떨까? 제가 해야 할 일에 대한 책임을 지면 하고 싶은 일에 대한 자유가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되는 24살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행복한 것 같아요. 제가 코로나 이전에는 시간도 잘 없고 그래서 저희 강아지랑 산책도 잘 못하고 가족들이랑 있는 시간도 적고 친구들도 잘 못 만났거든요. 근데 이제 코로나가 있으면서 제가 할 수 없는 것들이 많아졌지만 그러면서 제 시간이 또 늘어나면서 제가 가족들이랑 함께하는 시간도 많아지고 그리고 자기 개발도 하면서 행복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왜 그리는지 솔직히 이해가 잘 안 갔어요. 이런 그래프를 아직 그리는 게 이르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근데 그리고 보니까 제가 과거에 가지고 있었던 열정과 패기를 기억을 하게 되더라고요. 내가 이랬었구나. 내가 이렇게까지 일을 벌리면서 아무것도 없이 즐기기만 했다고? 그런 거를 한번 그려보면서 꽤나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그랬는데 지금도 못할 게 뭔가라는 생각을 가장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제가 막상 인생 그래프를 그려보니까 행복했던 기억보다는 아무래도 안 좋았던 기억들이 더 많이 기억에 남더라고요. 불행했다고 생각하는 일들은 그때 당시 상황이 다 기억이 나고 또 사람들한테 들었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계속 기억이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도 다른 사람한테 말 한마디라도 조심하고 그 사람 가슴속에 평생 남을 안 좋은 기억을 주지 않는 사람이 돼야겠다. 내 평소 행실을 좀 더 신경 쓰고 조심해야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또 나는 살아감에 있어서 어떠한 불행이 있더라도 작은 행복으로도 행복감을 느끼고 극복해 나갈 줄 아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인생 곡선을 한번 해보고 나니까 제 23년을 멈춰서 한번 돌아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뭔가 좋았던 기억은 그때 당시에는 되게 아무렇지 않았고 그냥 익숙한 날들이었는데 지금 돌이켜보면 굉장히 특별하고 소중한 기억이었던 것 같고 뭔가 나쁜 기억은 그때 당시엔 진짜 죽고 싶을 정도로 힘든 적도 있었지만 뭔가 저한테 지금 남는 게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뭔가 주변 사람들에게 행복하게 해줘야겠다는 생각과 저 자신에 대한 시간을 많이 투자하자 이런 생각들. 그래서 저는 인생 곡선을 통해서 오늘 하루 아니면 내일까지도 이런 익숙한 날들을 소중하게 보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